俺たちがやることはただ一つ。戦え。水の呼吸、山の型、風の呼吸、七の型。 애니메이션에는 수많은 명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도대체 왜 귀멸의 칼날과 진격의 거인이 그렇게들 명작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귀멸의 칼날 대 진격의 거인,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제작 기법부터 스토리, 세계관, 그리고 개인적인 해석과 아쉬움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칼날과 냉혹한 거인, 과연 어떤 차이로 우리의 마음을 훔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연출과 작화, 음향에서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지만 그 스타일에는 뚜렷한 개성이 있습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유포테이블의 화려한 연출로 유명합니다. 화면 가득히 펼쳐지는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 2D, 3D의 조화로운 활용, 그리고 일본 전통 회화풍의 호흡 기술과 이펙트 등이 어우러져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시네마틱한 미장센을 자랑합니다. 특히 전투 장면의 작화는 섬세한 배경 묘사와 몰아치는 액션 합으로 팬들의 탄성을 이끌어내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품 액션과 눈부신 작화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 또한 카즈우라 유키와 고 시이나의 공동 작곡으로 일본 전통 선율과 현대 교향곡을 결합한 OST가 작품의 시대적 분위기와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주제가 홍련화, 그리고 극장판 삽입곡 불꽃은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하며 작품의 정서를 대변했고, 배경음 역시 슬픔과 환희를 넘나드는 선율로 각 장면의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한편 진격의 거인은 중간에 제작사가 변경되면서 그림체가 바뀌게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초반 애니메이션을 맡았던 윗스튜디오와 후반부 제작을 담당한 마파는 서로 다른 연출 미학을 보여주며 작품 전체에 두드러진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윗스튜디오는 시리즈 초반을 영화적인 톤, 선명한 색감, 그리고 날카로운 선 처리로 그려냈습니다. 윗 특유의 360도 회전 카메라와 다이내믹한 공중 시점이 어우러져 인간이 거인을 상대하는 절박함, 그리고 스피드를 극적으로 전달했죠. 또한 팬들 사이에서 윗 시절의 캐릭터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더 섬세하고 감정이 잘 살아있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굵은 윤곽선과 하이라이트가 강조된 스타일 덕분에 만화 원작의 강렬함, 그리고 애니메이션만의 입체감이 공존했던 시기죠. 반면 마파의 연출은 보다 현실적이고 묵직한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색감은 어둡고 톤은 절제되어 있으며 스토리 후반의 정치나 전쟁, 중심의 전개와도 맞아떨어져 있죠. CG 기반의 거인 연출은 무게감과 스케일을 부각했고, 인물들의 심리적 무게를 담기 위해 카메라 연출도 보다 정적인 구도가 늘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캐릭터 그림체 역시 이전보다 한층 거칠고 예민한 분위기로 변화했는데, 얼굴선이 더 날카롭고 전체적인 인상이 말라있어 현실적인 묘사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반 윗시절에 부드럽고 감정선이 살아있던 작화를 선호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제작 분량이 많았던 윗스튜디오가 스토리상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 구간, 그리고 시청자들이 캐릭터에 몰입하게 되는 핵심 시기를 담당했던 만큼 윗의 스타일이 더 선호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의 감정이나 생동감 넘치는 액션, 그리고 캐릭터성은 윗의 연출과 그림체 덕분에 최대치로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후반부에 들어가 스토리가 전쟁, 역사라는 거대한 무게를 짊어지게 되면서 마파가 선택한 보다 현실적이고 건조하며 드라마적인 톤은 오히려 작품의 후반부 메시지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두 스튜디오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격의 거인의 분위기를 완성했기에 결과적으로 초반과 후반이 서로 다른 감정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을 담당한 사와노 히로유키의 OST는 작품의 긴장감과 장엄함을 배가시키는 요소였습니다. 강렬한 합창과 록 사운드가 결합된 배경음악은 장면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실제로 공격적인 음악과 뛰어난 연출, 그리고 거침없는 액션이 어우러져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박력 넘치는 OST는 작품 완성도의 비중을 엄청나게 차지한다는 팬들의 해석도 있죠. 또한 오프닝 테마곡은 작품의 얼굴로 자리매김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작품 모두 사운드 디자인 면에서도 차별화되는데, 귀멸의 칼날은 화려하고 섬세한 연출과 감성적인 음악으로 몰입감을 높이고, 진격의 거인은 사실적인 거친 연출과 장엄한 음악으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상반된 색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애니너드의 흥미로운 애니 속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독특한 세계관 위에 서 있지만 전개 방식과 주제의식은 대조적입니다.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는 다이쇼 시대의 일본 배경으로 인간을 먹는 혈귀와 이와 대적하는 귀살대의 싸움을 그린 다크 판타지이죠. 표면적으로는 전통 설화의 오니 개념을 차용한 비교적 친숙한 권선징악 구조로 보이지만 세부 설정에 신선한 요소들이 더해졌습니다. 예컨대 호흡을 활용한 검술이나 혈기술 등은 작품만의 창의적인 전투 시스템으로 눈길을 끕니다. 스토리 전개는 전통적인 소년 만화의 성장 서사를 따르며 주인공 탄지로가 가족을 잃은 복수심보다는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죠. 작품은 각 혈귀들에게도 과거와 사연을 부여하여 단순한 악당이 아닌 비극적 인간으로 그려내는데, 이는 탄지로의 남다른 연민과 자비심이 단순 복수에 몰두하지 않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탄지로는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쓰러진 혈귀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그들의 한을 달래주며 인간으로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이러한 공감과 구원의 테마는 작품 전반에 흐르며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메시지는 가족애와 희생,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보편적 가치로 요약될 수 있는데, 실제로 탄지로와 네즈코 남매의 유대, 그리고 혈귀 남매의 사연 등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중요하게 묘사되며 이것이 구원의 열쇠로 작용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르의 클리셰를 따르면서도 따뜻한 정서를 불어넣어 팬들로 하여금 악역에게까지 감정이입을 하게 만든 힘으로 작용했죠.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미스터리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인류가 거대한 벽 안에 갇혀 거인과 싸우는 종말 세계로 보이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상상을 뛰어넘는 비밀들이 드러나죠. 이사야마 하지메 작가는 처음부터 전체 스토리의 큰 그림을 구상한 채 복선과 떡밥을 촘촘히 배치해 두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들로 훗날 커다란 반전을 위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독자들을 놀라게 했죠. 대표적으로 주인공 에렌이 사실 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일부의 충격적인 반전부터 벽 밖의 진실과 세계의 전쟁에 이르는 전개까지 작품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뒤집는 용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전개는 어떤 작품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거대한 서사적 모험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독보적이죠. 주제의식 면에서는 진격의 거인은 인류와 거인의 싸움이라는 겉모습 아래 증오와 보복의 순환, 그리고 자유의지와 운명이라는 철학적 질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후반 벽 밖의 인류와의 전쟁이 드러나면서 작품은 더 이상 단순한 괴물 서바이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만연한 증오와 폭력의 순환에 대한 깊은 성찰로 변모하죠. 특히 세계의 역사를 통해 전쟁과 학살의 현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실의 20세기 비극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은 없으며 모두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실제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 신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뒤섞인 선택을 하고 독자는 어느 한편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도록 의도되어 있었죠. 예컨대 에렌의 극단적인 행동조차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춰져 일부 팬들은 그를 지지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를 비판하는 등 도덕적 회색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귀멸의 칼날이 비교적 명확한 선악구도로 희망과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진격의 거인은 갈수록 혼돈 속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인류의 잔혹한 역사를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작품일수록 완벽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아쉬운 점도 거론되곤 합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평론가와 시청자들은 귀멸의 칼날의 스토리가 왕도적인 전개를 따른다고 지적합니다. 즉 영웅의 성장과 권선징악이라는 익숙한 뼈대 위에 있어 특별히 혁신적인 이야기 구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죠. 매화 혈기 등장, 전투, 그리고 혈기 과거 회상, 승리로 이어지는 공식이 다소 반복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적들이 죽기 전에 비극적 과거를 보여주는 연출은 처음에는 감동적이지만 거듭될수록 공식처럼 느껴지는 지적도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적인 키즈치지 무잔에 대한 캐릭터성이 비교적 단순 악으로 그려져 작품 전체의 악의 축에 다소 평면적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의 가장 큰 강점은 클리셰를 진심 어린 연출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탄지로의 선한 마음, 가족애와 동료애 같은 전형적 주제도 진심 어린 연기와 연출,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압도적인 작화 퀄리티는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이는 작화가 좋아서 뜬 게 아니다. 설령 애니메이션이 평균 수준이어도 탄탄한 서사와 캐릭터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죠. 한편 개인적으로 느낀 귀멸의 칼날의 아쉬운 점은 짧은 원작 분량으로 인해 급하게 전개된 최종 결전입니다. 원작 만화가 23권으로 완결되면서 애니메이션도 비교적 빠르게 결말에 벌써 다다랐는데 일부 팬들은 더 보고 싶었는데 빨리 끝나 아쉽다는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진격의 거인의 경우 거대한 서사에 걸맞은 도전적인 전개를 펼쳤지만 그만큼 논쟁과 호불호가 따라왔습니다. 가장 크게 거론된 것은 바로 결말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21년 완결된 원작 만화의 엔딩 전개는 많은 팬들에게 실제 충격을 안겨주었고 예상 밖의 결말이라 실망했다는 의견과 작품의 주제를 잘 완수한 결말이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러한 엔딩 논란은 진격의 거인이 그만큼 팬들의 애정과 기대를 크게 받았음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또한 작품 중반 이후 급격히 세계관이 확장되면서 등장인물과 정치적 설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 따라가기 벅찼다는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극과 역사적 세계관은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지만 실제로 일부 팬들에게는 초반에 거인의 정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단편적인 자극에 비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죠. 연출 그리고 제작 면에서도 시즌이 거듭되면서 제작사 변경, 이슈로 인해 작화 스타일 변화와 3D CG 거인 표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을 덧붙이자면 진격의 거인은 초중반에 보여준 밀도 높은 스릴러 전개에 비해 후반부 설명적인 장면이 길어져 리듬이 다소 처진 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즌3 파트 1부터는 거인의 존재감이 전면에 드러나던 시기를 지나 거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인간 대 인간 구도로 이야기가 옮겨가면서부터 시청자 입장에서는 초반의 공포와 긴장감 넘치는 맛이 옅어지고 정치, 이념, 역사 설명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예전만큼의 임팩트가 없다 라는 피로감과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구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작품 전체에 촘촘히 깔아둔 떡밥과 세계관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대한 설정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용두사미 없이 큰 줄기의 완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귀멸의 칼날과 진격의 거인은 현대 애니메이션계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거머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고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던 작품이죠. 개인적으로는 원피스나 나루토 그리고 베르세르크와 같은 예전의 명작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긴 장기 연재로 피로감과 정주행을 무한반복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명작 귀멸의 칼날과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